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다입니다. 2월 23일에 이 월가를 아주 크게 흔든 글이 하나 올라왔죠. 서브스택의 월가의 유명한 뉴스레터인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라는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은 좀 특이한데 2028년 6월 미래를 가정하고 AI가 이 시장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쓴 보고서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쓴 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월가의 도어대쉬, 비자, 블랙스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을,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버 가나다 따라오시죠. 먼저 이 보고서는 2028년 6월에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10.2%에 육박하고 S&P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38%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AI 발전에 따른 생산 증가가 실질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GDP가 고스트 GDP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많이 예상하고 있는 바죠. 이 화이트 칼러 종사자들, 사무직, 서비스, 이 지식 노동자들이 AI 에이전트로 인해 대체되면서 해고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사람 중심의 소비 경제가 GDP의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화이트 컬러들이 대부분의 이 소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고 그리고 그만큼의 소비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필수 소비재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되면서 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3 트릴리언 달러, 이게 1경 8천조 원 정도인데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이 정도 규모인데 이것들 또한 이 화이트 컬러의 수입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가지고 이 모기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엄청난 규모의 모기지 시장에도 위기가 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측면이 어떻게 이제 이 화이트 칼러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가 되는지, 특히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은 사실 구독료를 기반으로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매년 기업들을 상대로 구독료를 올려가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 에이전트로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AI 기술로는 어느 정도 유능한 개발자 좀 고용해가지고 기업들이 인하우스로 클라우드 코드나 코덱스 써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인하우스로 개발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협상력을 잃게 되면서 점점 더 구독료를 낮출 수밖에 없고 더 공격적으로 AI 기술을 어쩌면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한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이어지는 금융 붕괴
이야기도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어떤 기업들이 무너지는지를 얘기하자면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그리고 중개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버이츠, 도어대시를 이제 예시로 드는데, 사실 이런 중개 기업들은 여행사, 뭐 간단한 법률 서비스, 세금 보고 도와주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어대시, 뭐 우버이츠 이런 것들은 금방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일단 쉽고, 더 낮은 수수료로 이제 가게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거고, 그래서 이 AI 기술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플랫폼이 가진 중개자로서의 권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27년 3월을 가정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를 많이 쓸 거냐 했을 때 미국인의 데이터 사용량 중간값이 40만 토큰 정도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매일 단행본 두세 권을 소화하는 그런 분량의 텍스트를 AI 에이전트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 AI 에이전트 사용이 1년 정도 뒤에는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 기업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싸그리 뭐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을 카드 기업으로 돌립니다. 카드 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 머신 투 머신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위기가 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될수록 가격 하락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이 하락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그 사모펀드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많은 사모펀드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의 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사모펀드들이 그동안 보험사를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부도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험사들의 자산이 하락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 붕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이 어떻게 이렇게 전이되고 전반적인 경제 이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 체인을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AI 기술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는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죠. 금융당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또 기업들은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투자가 다시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제 사이클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I 산업 발전에는 이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AI 기술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대체돼서 해고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실질 경제에는 타격을 받는데, 이때 문제는 더 AI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 노동자들 해고하면서 생긴 이 이익으로 오히려 AI 기술에 더 투자를 하면서 더 이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AI 기술은 발전하고 AI 인프라에는 계속 투자가 되는데 그 이면에는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질 경제에는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AI 인프라, 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대만이나 한국이 굉장히 선전할 거다라는 부분도 잠깐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원래 보통 이렇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그랬을 때 정부 역할이 있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보조금을 운영한다던가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부의 재분배를 다시 또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이제 그때 되면 이 AI 기술 발전으로 지금 사회가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이데올로기 논쟁 그리고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타이밍에 맞게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이것이 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이 어떻게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것들이 내추럴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정책 실패로도 이어지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 보고서의 논리의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규제와 책임 문제로 그렇게까지 AI가 빠르게 사람을 전반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AI는 이 사람 노동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서서히 발전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는 제도와 규제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료나 법률이나 금융 이런 것들이 규제와 책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 대체 속도가, 화이트 칼러 대체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를 수 없다라는 첫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 디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되면 임금이 낮아져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을 때 소비가 유지되고 소비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디플레이션에 따른 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간과한 점, 이 부분이 두 번째 맹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대응이 부분인데, 물론 기술 발전 속도에 정책이 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정치 경제적인 대응이 그렇게까지 처참할 수는 없다. 분배 정책이나 이런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발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할 거고, 이렇게까지 경제가 망가지도록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또 세 번째 반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그 내추럴 브레이크가 끊어지는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에 따르면 AI 기술 투자, 인프라 투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계속 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펙스 투자, AI 인프라 설비 투자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점점 투자될수록 이렇게 세츄레이트 되는 투자 수익률이 둔화되는 것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고하고 그걸 대체해서 AI를 투자하는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이 AI 투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산업 붕괴, 사모펀드, 보험사, 금융 붕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좀 브레이크가 걸릴 여지가 있다. 사모펀드가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사에 대한 자산 가격 규제로 인해서 금융 붕괴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붕괴 전이까지 이어지는 것도 좀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발간한 이 지금 매크로 메모가 일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가정한 좀 스트레스 테스트에 가깝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좀 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월가에 실질적인 충격을 준 거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분야가 그럼 유망한 거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결국에는 AI 인프라, 뭐 반도체, 그다음 데이터 센터, HBM 전력 인프라 이런 데가 이제 AI 발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저는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분야가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사이버 보안 분야 ETF는 좀 죽을 쓰고 있어서 사실 네, 이 부분에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것을 안보 자산으로 가져가려는 국가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안보 분야에 이 AI 기술이 접목되는 부문, 자율무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가 다 이제 로보틱스,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노동력 대체가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대신 이런 부문들이 가면서 새로운 분야에 또 노동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AI를 바라보는 좀 긍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AI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가야 된다라고 좀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유튜버 가나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